플레인즈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디오 리뷰어 염동현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국산 오디오 브랜드 제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오렌더의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내장을 했지만 본래 목적은 인티앰프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렌더에서 나온 인티앰프 처음 접해보는데요. AP20이라는 모델인데 이 제품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렌더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로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게 제 의견이 아니라요, 실제로 미넨 오디오 쇼를 가본다든가 미국에서 열린 오디오 쇼의 후기 사진을 본다든가 오렌더로 매칭해서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부스를 심심치 않게 그렇게 찾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렌더라는 회사를 저는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종가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하이엔드 오디오랑 매칭된 사례를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중급기부터 상급기 이렇게 매칭된 사례도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각 회사를 대표하는 DAC 플래그십 정말 고가의 DAC와 매칭이 돼서 시연되는 그런 풍경을 심심치 않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이엔드 오디오의 네트워크 플레이어에서의 오렌더의 위상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렌더가 룬을 지원하지 않아서 룬을 좋아하시는 사용자분들이 오렌더 구입을 약간 좀 꺼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최근 발매됐던 모델 N20을 시작으로 최신 모델들은 룬을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 점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렌더가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이랑 중급기까지 이렇게 전 세계 오디오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정말 확고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품 라인업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렌더의 제품 라인업은 총 14개의 제품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중심인 회사여서 여전히 네트워크 플레이어 개수가 많기는 한데요. 네트워크 플레이어 5종이 있죠. N30SA가 있고 W20SE, N20, N200, N150 5가지 모델이 존재를 하고요. 숫자가 커질수록 약간 하급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네트워크 플레이어긴 한데 DAC를 내장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A라는 알파벳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A30, A20, A15, A200 이렇게 4가지 모델이 존재를 하고요. 클럭 제품도 2종류가 존재를 합니다. MC20이라는 클럭 제품이 있고 MC10이라는 클럭 제품이 있습니다. MC20 같은 경우는 마스터 클럭과 워드 클럭 출력이 동시에 되는 하이브리드 클럭 제품이고요. MC10 같은 경우 그냥 마스터 클럭만 출력이 나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장 서버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외장 스토리지를 이 제품과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ACS10과 ACS100이라는 저장 서버 2가지 종류의 제품이 존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남은 한 제품, 인티앰프 제품입니다. 그냥 인티앰프가 아니라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종가답게 네트워크 플레이어랑 DAC를 내장한 올인원 인티앰프예요. 총 제품 라인업 14개의 제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로 제품 라인업 소개 마치도록 하고요. 외관부터 내부 적용 기술까지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살펴보시면 DAC를 내장한 제품들이 볼륨 노브가 장착이 되기 시작했어요.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이런 제품들은 볼륨 노브가 없는데 디자인상으로는 상당히 패밀리룩 디자인을 고스란히 채용을 하고 있어서 좌측에 앨범 커버 그대로 보이고요. 우측에 이제 가수명과 곡명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LCD 패널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이 너무나도 좋고 멀리서도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면 좌측에는 헤드폰 단자가 있어요. 6.5mm 풀사이즈 헤드폰 단자, 언밸런스 타입이죠. 이 헤드폰 잭이 있어서 헤드파이 즐기시는 분들도 헤드폰의 볼륨 조절을 하면서 감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볼륨 노브를 돌리면은 녹색 링 타입의 LED가 반짝반짝 들어오는 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뮤트 버튼이 있어요. 오렌더 컨덕터 앱으로 뮤트 버튼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녹색으로 들어왔던 링이 빨간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리모컨으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빨간 링이 들어오고 뮤트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볼륨 조절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녹색 링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측면부도 방열부 디자인 검정색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샤시 두께를 보면은 이 전면 샤시 두께가 범상치가 않습니다.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 있는데 이 알루미늄 두께가 상당히 플래그십 제품들은 두꺼운데요. 상판의 두께가 가장 얇긴 한데 나머지 전면과 하판 두께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고급기의 면모가
샤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물량 투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면을 보시면은 각종 단자들이 많이 위치한 걸 알 수 있는데, 가운데를 중심으로 보시면 대칭형으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끝쪽에 보시면은 유명한 단자 만드는 제조사죠, WBT의 넥스젠이라고 해서 최상급 바인딩 포스트가 이 제품 상당히 고급 제품답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앙에 보시면은 이제 언밸런스 타입의 아날로그 아웃인과 밸런스 타입의 아날로그 아웃인, 이렇게 단자가 각각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날로그 입력은 RCA 타입 2종, 밸런스 타입 1종, 그리고 밸런스 타입 출력 1종, 4개의 단자가 존재하시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디지털 출력 단자의 경우 BNC 타입의 디지털 출력 하나, 코엑시얼 타입의 디지털 출력 하나, 그리고 토스링크 타입의 디지털 출력 2개 단자가 존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밑쪽에 보시면은요, 더블 아이솔레이트 랜 포트라고 해서 이더넷 단자가 더블 아이솔레이트 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단자가 위치를 하고요. 노이즈 플로우 레벨이 낮도록 이렇게 설계된, 오디오용으로 정말 최적화돼서 튜닝된 램 포트가 적용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더 최상급기인 N30이라든가 W20SE 제품도 다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오랜더 최신 제품 라인업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그 램포트 위에 있는 마스터 클럭인이라는 클럭인 단자, BNC 타입으로 존재하는데, 이 제품 N30SA나 N20, W20SE에만 존재하는 최상위 플래그십 네트워크 플레이어에만 존재하는 단자거든요. 내부 클럭을 쓰지 않고 외부 클럭과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이 단자인데, 이 제품에도 내장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더넷 단자 왼쪽에는 2개의 USB 3.0 규격의 USB 타입 A 포트 지원이 되고 있고요. 여기다가 USB 메모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꽂아서 저장 장치들을 연결을 해가지고 오랜더 컨덕터 프로그램으로 폴더 액세스해서 음악을 감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2.5인치 사양의 하드디스크라든가 SSD를 내장할 수 있는 그런 분리 가능한 내장 포트가 2개가 존재하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내장 스토리지를 내장하지 않아도 스트리밍 서비스, 예를 들어서 타이달, 코브즈, 스포티파이 뭐 이런 벅스뮤직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로도 온전하게 즐길 수 있는데, 신형 제품들 중에 일부 모델이 이런 사양을 적용하기 때문에 굳이 오랜더에다가 제품을 보내지 않아도 이렇게 복사라든가 드라이브 설치, 제거가 가능하다는 점 상당히 반가운 특징으로 다가옵니다. 이어서 적용된 내부 기술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더는 사용성이 상당히 편리한 것으로 일찌감치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시장에 안착한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의성이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오랜더 컨덕터 앱이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컨덕터 앱은 오랜더의 최상급기부터 최하급기까지 모두 적용된 그런 공통 앱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하급기, 플래그십 따지지 않는 그런 사용 편의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제품은 볼륨 컨트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오랜더 앱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볼륨 조절하는 몇 dB 뭐 이런 내용이 생기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이렇게 IR 방식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셔도 되지만, 오랜더 컨덕터 앱에서 몇 번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볼륨 조절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DAC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DAC에서 제공하는 그 디지털 필터 종류 한 5가지 종류가 되는데요. 디지털 필터 어떤 식으로 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지 그런 선택사항도 존재하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감상하는 장르나 곡의 특성에 맞게 선택을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품 10MHz 마스터 클럭을 받는 제품인데요. 고급 설정에 이 마스터 클럭 켜고 끌지 이 기능을 선택하는 버튼 존재하고요. 크리티컬 리스닝 모드도 공통적으로 이 제품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앨범 아트랑 곡 제목이라든가 아티스트 네임이 디스플레이에 표시해주는 그런 기능 상당히 편리하고 보기 좋은데요. 음질에는 어쩌면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 엔진에 해당하는 부분 외에는 그냥 전원을 다 차단하고 이렇게 기능을 최소화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달, 코브즈, 스포티파이, 벅스 뭐 이런 것들 다 지원을 하고요. 이상이 있는 경우 오랜더 본사의 AS 요청을 바로 앱에서 할 수 있어요. 오랜더 컨덕터 앱에서 도움말 쪽에 가보시면은 원격 지원 요청하기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 누르면은 담당자와 연결이 돼서 AS가 가능하다는 점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반영된 기능은 아닌데 베타 버전에서
신규 기능을 조금씩 하나씩 오픈을 하면서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정식으로 이 기능을 넣을지 말지 신규 기능을 제안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렌더가 이렇게 사용자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제품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메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내부 사진 보면서 하나씩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내부 속살이 고스란히 이렇게 노출이 돼 있는데요, 좌우측에 거대한 전원 트랜스가 보일 겁니다. 이 제품은 사실 전원부의 물량 투입을 상당히 많이 한 제품입니다. 지금 아날로그 기판 밑에 추가로 4개의 전원 트랜스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전원 트랜스가 존재를 하고요, 리니어 파워 방식으로 전원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400V 암페어 용량의 거대한 전원 트랜스고요. 대칭형 듀얼 모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파워 앰프 섹션, 오른쪽 파워 앰프 섹션에 각각 전용 트랜스가 이렇게 물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랜스 중간에 보시면은 커패시터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내장이 돼 있어서 전원 필터링을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정전 용량이 채널당 4만 마이크로패럿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8만 마이크로패럿 용량의 정전 용량을 가지는 전원 필터링 커패시터가 내장이 돼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그럼 보이지 않는 4개의 트랜스의 용도는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오렌더 AP20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구동을 하려면 CPU가 필요합니다. CPU 전용으로 리니어 파워 트랜스가 하나 있고요, DAC 칩이 왼쪽 오른쪽 2개가 있습니다. 각각 채널별로 하나씩 존재를 하고요, 나머지 1개는 디지털 출력 보드를 위한 트랜스입니다. 좌우 파워 앰프는 클래스 D 방식의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IET400A라는 앰프 모듈이 사용이 됐고요, 이 모듈 상당히 최근에 각광받는 클래스 D 방식의 앰프 모듈이라고 듣고 있어요. 시장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왼쪽 오른쪽 각각 하나씩 적용이 돼서 듀얼 모노럴 방식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 정도의 전원부 구성은 AB 클래스 앰프에 해당하는 그런 전원부 구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는 전원부인데요, 클래스 D 방식이라는 점이 상당히 놀랍고요. DAC 칩의 경우 AKM 아사히 카사이 회사의 4497이라는 상당히 고성능 칩을 2개를 사용했습니다. 하이엔드 기기에만 해당하는 그런 물량 투입을 DAC 칩셋에도 했고요. DAC 칩셋 근처에 보면은 금속으로 이렇게 패키징 되어 있는 OCXO 타입의 크리스탈 오실레이터가 상당히 DAC 칩 가까이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DAC 칩과 오실레이터가 가까워야 최상의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해서 이 제품도 하이엔드 제품답게 오실레이터와 DAC 칩 간의 사이를 최소화해서 긴밀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품 소비 전력은 플레이시에서 47W 정도 소모를 하고요, 앰프까지 동작을 하는 상황에서 피크 전력은 80W까지 소모를 합니다. 대기 전력은 6W 정도 소모를 한다고 하고요, 무게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무겁습니다. 인티앰프 치고는 26kg에 해당하는 무게를 자랑합니다. 자, 그럼 이 제품 어떻게 들어봤는지 시청 환경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더랑 플레인지 측의 배려로 저는 이 제품 한 2주 정도 대여를 해서 들어볼 수 있었어요. 제 개인 시청룸에다가 이렇게 대여를 해서 연결을 해서 들었고요, 연결에 매칭된 스피커는 락포트의 아비어라는 대형기 스피커를 연결을 했습니다. 이 제품 가격이 상당히 나가는 제품이고 무게가 너무나도 묵직하고 신뢰감이 좋길래 그냥 올인원 인티앰프지만 대형기랑 한번 매칭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락포트 아비어, 구동력을 요하는 그런 대형기인데 이 제품에 물려서 스피커 케이블이나 전원 케이블에도 물량 투입을 상당히 많이 해줬습니다. 트랜스페어런트의 매그넘 오퍼스 스피커 케이블과 오퍼스 파워 케이블 이 제품에 연결을 해서 최고급기에 대접을 해줬고요, SRS의 루비디움 마스터 클럭 10MHz 사양의 출력이죠, 입력을 해줬고요, 클럭에 사용한 케이블도 블랙캣 트론의 최상급기 마크 3 트론 마크 3 BNC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감상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제품 시청평 요약에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국산 오디오인데 저는 이 제품을 통해서 아메리칸 하이엔드 사운드의 호방한 특성을 그냥 유감없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동력이 상당히 요하는 락포트 아비어 대형기 스피커를 연결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어느 정도 구동만 돼도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연결했는데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그런 사운드가 터져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인티앰프, 올인원 인티앰프를 리뷰를 최근 한 2, 3년간 많이 했는데 이 정도로 구동력이 출중한 올인원 인티앰프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실제 사운드를 들어보면은 분리형 모노블럭에 물린 것을 연상시키는 중량급 파워앰프, 덩치 엄청 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물린 듯한 사운드가 인티앰프에서 나온다?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정말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호방하고 시원시원한 스피커 구동력이 겸비된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중저역이 매우 해상력이 좋으면서 순도가 좋고 매력적인 중저역 사운드를 들을 수 있었어요. 특히 마스터 클럭을 입력을 했을 때 음의 시간적인 타이밍이 탁 맞아서 에너지가 정확한 타이밍에 탁 응집이 되면서 저역, 중저역 에너지가 힘있게 딱 나와서 확실하게 더 잘 표현된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고요. 섬세한 미세한 소리도 탁 포커스가 잘 맞아서 잔향음이라든가 세밀한 표현, 그런 음도 섬세하게 잘 표현됐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이 스피커 구동력이 좋아서 제가 오렌더 측에 이렇게 문의를 잠깐 했어요. 이거 구동력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레퍼런스로 매칭한 스피커 모델이 어떤 제품을 혹시 사용했는지 알려줄 수 있냐? 이런 문의를 했더니 오렌더의 장수성님이 윌슨 오디오에 알렉시아를 물려서 개발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알렉시아 상당히 초대형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가정에서 쓸 수 있는 거의 최고 큰 사이즈의 스피커 중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락포트 스피커가 그래서 왜 이렇게 구동이 잘 되고 소리가 시원시원하게 터져 나오는지, 호방한 사운드가 이렇게 유감없이 나오는지가 그냥 단박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체형이지만 웬만한 대형기와 매칭했을 때도 무리 없는 구동력을 보일 것 같습니다. 대형기라서 인티앰프는 못 물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인티앰프 선택지가 나타났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충분한 구동력을 보유한 제품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사실 오렌더는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명가, 종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앰프를 샀는데 그냥 소스 기기가 덤으로 들어있다 이런 느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내장된 사운드에 그 소스 기기의 품질이 너무 높았어요. 아까 마스터 클럭 충실도가 되게 좋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AKM4497 듀얼 칩셋으로 정말 잘 꾸민 이 회로가 파워앰프와 상성이 좋게 조화롭게 잘 설계가 돼가지고 델타 시그마 칩셋 DAC를 쓴 제품들이 약간 소리가 날릴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있는 제품들도 중저가 제품에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쿨앤클리어 성향으로 시원시원하고 해상력은 좋은데 중저역 파워는 잘 안 나온 제품들 분명히 많거든요. 하이엔드급으로 올라가면서 그런 특성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데 이 제품은 델타 시그마의 장점과 그런 중저역 파워풀한 그런 느낌, 잘 설계된 아날로그 파워앰프부의 그런 장점이 조화롭게 잘 어우러지는 그런 재생음을 유감없이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오렌더가 이렇게 앰프부를 잘 만들었나? 왜 이제서야 이런 제품이 나왔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취향을 저격하는 그런 상당히 마음에 드는 호방한 사운드 들을 수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어떤 곡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오렌더 AP20 올인원 인티앰프의 재생음 특성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곡으로 들어봤던 곡은 게오프 카스텔로치라는 남성 가수의 빅 배드 존이라는 곡입니다. 정말 멋들어진 저역 재생음이 기분 좋게 깔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미징 특성도 상당히 또렷하게 잘 맺혔습니다. 두께감 좋고 두툼한 표현력으로 보컬이 잘 표현할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스피커 구동이나 제동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역 스피드 반응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모범적인 저역 특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역이 너무 과하거나 흘러 넘치면은 중고역의 순도를 이렇게 잡아먹어서 마스킹하는 재생음을 들을 확률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과하지가 않아서 중고역의 순도도 충분히 순도 높은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고요. 날서지 않은 토널 밸런스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See him arrive, he stood 6'6", weighed 245, kinda broad at the shoulder, narrow at the hip, and everybody knew you didn't give no lip to Big John. Big John, Big John, Big Bad John. Big John. Well, nobody seemed to know what John called home. He just drifted into town and stayed all alone, didn't say much.
kinda quiet and shy. And if you spoke at all, you just said hi to Big John. Somebody said he came from New Orleans, where he got into a fight over a Cajun queen, and a crashing blow from a huge right hand sent a Louisiana fella to the promised land. Big John, come on. Big John, Big John, Big Bad John. Well, then came the day at the bottom of the mine when a timber cracked and men started crying. Miners were praying and hearts beat fast, and everybody thought they'd breathe their last. Except John. Big John. Big John. Yeah. Bad John. Through the dust and the smoke of this man-made hell walked a giant of a man that the miners knew well. Grabbed a sagging timber and gave out with a groan, and like a giant oak tree he just stood there alone. Big John. 두 번째 곡으로는 모차르트 K317 6번 트랙 야누스데이 들어봤습니다. 아련하고 아름답게 노래하는 여자 소프라노의 음성이 너무나도 예쁘게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을 재생음에서 느낄 수 있었고요. 하늘거리고 유연하게 매끄럽게 표현되는 그런 고역 표현이 아늑하고 따스하고 이런 되게 아름다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면이 상당히 호소력 있게 시청이치로 잘 전달이 돼서 아름다운 선율을 정말 만끽하면서 감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프라노의 성대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런 섬세한 성대의 떨림 같은 것도 세밀하게 상당히 잘 표현돼서 시청이치에서 상당히 사실적으로 잘 들렸고요. 후반부에 등장하는 남자 테너의 목소리는 힘있게 펀치력 있게 잘 묘사가 되었고요. 남자 테너와 연이어서 등장하는 금관악기의 그 번쩍임이라든가 오보에를 비롯한 목관악기의 그런 톤 표현, 팀파니의 에너지감 넘치는 탄력감 넘치는 이런 타격감, 이런 특성들이 너무나도 악기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려서 조화롭게 표현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완성도 높은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이엔드 시스템다운 고급스러운 표현력으로 완성도 높은 재생음을 들을 수 있었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알란 팔슨스 프로젝트의
Eye in the Sky라는 앨범에서 시리어스랑 Eye in the Sky 1번 트랙과 2번 트랙을 연달아서 들어봤습니다. 1번 트랙 초반을 들어보면요, 일렉트릭 기타의 리듬 기타 섹션 그 부분이 상당히 예쁘장하게 잘 묘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스토션 걸린 일렉트릭 기타의 징 하는 그런 재생음이 앞서 나타났던 그 리듬 기타의 예쁘장한 톤과 대조적으로 상당히 에너지감 넘치게 시청이치로 잘 묘사가 됐고요. 드럼 악기의 묘사도 이 리듬감이 잘 살고 저역의 탄성이라든가 저역의 양감 이런 측면에서 나무랄 데 없이 우수한 특성으로 연주가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와 어우러진 사운드가 상당히 완성도 높게 다가왔고요. 리듬감이 충분히 잘 살지 않으면 곡이 가지고 있는 흥겨움이 잘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리듬 앤 페이스 능력이라고 하죠. 하지만 오랜더 AP20의 파워부는 댐핑 팩터가 무려 800이고 8옴에서 200W, 4옴에서 350W의 대출력 특성을 보이는 효율적인 D클래스 앰프 모듈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런 리듬감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흥겨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더에서 최초로 발매한 올인원 인티앰프 AP20 이번 영상에서 살펴봤는데요. 훌륭한 그 정상급의 네트워크 플레이어의 설계 사상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는데 완성도 높은 인티앰프, 파워앰프부랑 인티, 프리부와 시너지를 내서 정말 완성도 높은 원박스 인티앰프 제품이 등장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소비 전력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발열도 적기 때문에 오랫동안 내구성 높은 제품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워 코드나 스피커 케이블을 트랜스페어런트의 최상급기를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급기로도 물려보기도 하고 오디오 캐스트 제품으로도 연결해 보기도 했습니다. 케이블 변경에도 상당히 예민하게 케이블 특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상당히 설계가 잘 된 투명한 재생음을 내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마음에 드는 성향의 파워 케이블과 스피커 케이블을 준비만 하면은 이 제품 하나로 상당히 완성도 높은 사운드를 들을 수 있다. 이 제품 한 대로 소스기기, 인티앰프, 파워앰프 다 되는 거니까요.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대형기와도 전혀 무리 없이 매칭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구동력을 지닌 제품이기 때문에 대형기를 운용하시는 분들 중에 인티앰프 뭐 쓸까 고민이 된다. 그런 분들은 꼭 이 오랜더 AP20을 꼭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영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어 염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